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1월 3일 KT-1 고등훈련기 출하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전투기 개발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리한 찬반 논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을 공식화하게 되는데요. 2011년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색 개발 계약을 시작으로 미국 G2사의 F414, G400 엔진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또 2016년부터는 KF-X의 기체 형상 설계 및 풍동 시험도 착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한국산 능동위성 비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을 하면서 진정한 한국 독자 기술의 한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KF-X는 13,000여 시간 동안 저속, 고속 풍동, 강제 진동, 흡입구 풍동 등의 세부 시험으로 나눠 수행되면서 KF-X의 기본 설계 최종 형상인 C109가 개발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과 관심도 이때부터 시작됐는데요. 또한 최종 형상 공개를 기점으로 KF-X 사업의 개발은 놀라운 속도로 탄력을 받습니다. 2018년 7월 기본 설계 검토 PDR이 완료됐고 2019년 9월에는 상세 설계 검토 CDR도 완료합니다. 2020년 8월에는 ADD가 공언했던 KF-X용 A사 레이더 C 제품이 공개되면서 KF-X 사업은 가히 폭발적인 관심을 넘어 국민적 염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2020년 9월 드디어 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인 지난주 4월 9일 KF-21 보람의 출고식을 개최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개발 버전의 임시 명칭이었던 KF-X를 벗어던지고 KF-21이라는 제식 명칭을 공군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꺼리튜브는 국내 유튜브 채널로서는 유일하게 출고식 현장 영상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구독자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총출입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하면서 국내 지상파 언론을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해외 언론에서 KF-21 출고식을 국내 언론보다는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출고 소식을 전한 해외 언론은 미국의 CNN입니다. CNN은 폭스뉴스와 함께 미국 내 1, 2위를 다투는 전문 케이블 뉴스 채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단연 1위의 24시간 뉴스 채널이기도 한데요. 현재 온라인 CNN 뉴스 사이트에도 아시아 부분을 클릭하면 최상단 헤드라인에 KF-21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슈는 KF-21이 분명해 보입니다. 추후 유명 해외 군사 전문지들도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해외 외신들이 분석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NN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KF-21의 가격, 수출 전망,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강점으로 소개한 내용이 눈에 띄입니다. CNN은 KF-21의 가격을 최신 경쟁 전투기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과거 시제기 출고 전 해외 외신들은 KF-X 가격에 대해 타 전투기들과 비교해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관된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이전과는 상반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어이없는 것은 이런 오해 시발점이 국내에서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2015년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사업팀 모 선임연구원이 KF-X의 높은 가격 탓에 수출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F-35가 본격적인 양산체제 돌입하는 2025년이면 예상 가격이 7,500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견했었습니다. 반면 KF-X는 프로토타입이 나올 시점이 2018년에는 8,5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걸 외신들이 퍼나르면서 F-35보다 비싼 KF-X의 예상 가격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한편 2014년 한국이 주문한 F-35A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제10차 저율 초도 생산 물량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긴 했지만 계약 당시 한국은 LRIP 10번째 생산 단위에 6대, 로트 11에 10대, 로트 12에 12대, 로트 13에 12대 등 총 40대를 배정받았습니다. LRIP 로트 10 물량에 F-35A 플라이어웨이 가격인 기체화
엔진을 합한 가격은 대당 9,460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F-35의 가격은 점점 하락했는데 로트 11에서는 8,920만 달러, 로트 12에서는 7,920만 달러, 로트 13에서는 7,79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F-35A 한 대를 플라이어웨이 가격 단가 기준 1,123억 원이며 프로그램 단가인 전투기, 엔진, 스페어 파츠, 무장, 지원시설, 교육용 시뮬레이터 등 제반 세트 포함 가격인 총 계약 가격 기준으로는 약 1,850억 원에 구매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KF-21의 기체 단가가 8,500만 달러 또는 8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판명났습니다. 아무리 F-35 가격이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KF-21이 F-35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이어 두 가지 점에서 KF-21이 F-35에 비해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KF-21의 본격 양상 및 수출이 이뤄질 2026에서 2030년 이후 시점에는 F-35 가격은 최저점을 찍고 있는 현재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F-35는 양산 대수가 2020년대 말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근거는 전세계 F-35 도입 물량이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막대한 유지비를 포함해 F-35가 생각처럼 만능의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F-35가 아직 미완의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우방국이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란 점과 5세대 스텔스이긴 하지만 그 성능이 제한적이고 가격 대비 효율은 떨어지고 우리나라처럼 인접국가 대치 중이거나 군사강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사실상 큰 효용성이 없는 기체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KF-21은 도입 단가뿐만 아니라 훨씬 비중이 큰 운용 유지비 측면에도 KF-21이 F-35보다 크게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보통 전투기 전체 수명 주기 비용에서 최초 도입 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 년간의 운용 유지 비용은 7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F-35는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스텔스 성능 때문에 도입국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도 운용 유지비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에 F-35가 도입된 뒤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비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해 공군 수뇌부가 이게 우리 전투기가 맞느냐고 한탄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기까지 합니다. 또 기체를 인도받아 우리 공군에 배치한 지 1개월 반 만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기체당 300억 원을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결함만도 871개에 달하는 결함 투성이 기체를 판매해놓고 그 결함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F-35의 결함을 해결해 줄 생각이었거나 어쩌면 결함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면 KF-21은 국산화율 63%로 국산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속하고 싸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체 도입 단가인 플라이어웨이 단가에서 KF-21과 F-35의 차이는 약 300에서 400억 원 내의 차이를 보이지만 프로그래밍 단가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하물며 30년간 운용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그 격차는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KF-X 개발 과정 내내 일관되게 KF-X 개발 반대론 입장에 섰던 국내 언론들도 최근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국내 유력 일간지에 처음으로 애물단지 F-35 한국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F-35는 지금까지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술적 결함과 높은 비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례로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했는데요. F-35는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고 값이 비싸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향후 60년간 유지비로 1조 달러 약 113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미 의회와 국방부 간에 F-35 작전 운용성에 대한 논란을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월 F-35의 결함이 여전히 871건에 달하고 심각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스텔스 성능만으로는 변화한 공중작전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실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선보인 로우 하이 믹스 혼합 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세계 각국들이 F-35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기 중 찾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쉽게 말해 F-35를 도입하기로 한 국가들도 서서히 F-35의 기체 결함과 운용 유지비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례로 영국이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150대 F-35B 도입 수량 중 최대 90대가량 주문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 이 취소분을 무인기로 대체한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재 전투기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한 키워드는 미국은 역주행, 유럽은 미래투자라는 표현입니다. F-35의 실망스러운 실체를 깨달은 미국은 4.5세대 전투기 개발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반면, 유럽은 망작 유로파이터의 실패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미래투자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여론을 띄우면서 또 한 번의 사기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유로파이터 프로젝트는 사기였다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에어버스사를 고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CNN이 보도한 내용 중 KF-21의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각국들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KF-21은 저렴한 가격과 충실한 공격무장, 그리고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향후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기존에 관심 없던 국가들까지 KF-21 보라매를 구매 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한국이 진행해온 고도의 전략이 성공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숨겨놨던 이 전략은 바로